이걸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총 인구수. 네, 제 컴퓨터가 아이고 이게 성능이 안 좋아갖고 이것도 이상하게 뜨네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 양성 피드백 루프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모델링을 하시려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모델에서 세팅해서 유니트가 2여고 2022년부터 2122년까지 타임 스텝을 1년으로 해서 모델링한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인구는 편의상 10명에 10명. 10명이고 출생에 의해서 증가하고 출생률은 1로 잡았어요. 1. 출생률이 1이라는 얘기는 매년 대한민국 인구수의 1을 곱한 만큼 출생한다. 그런 뜻이죠. 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음, 0이라고 해서 겹쳐 쓸게요. 이게 뭐 안 된다 보니까 1이라고 할게요. 요번에 그 시뮬레이션 한 거를 1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여기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표로 볼게요. 표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파란 게 이쪽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천만으로 잡고 돌린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돌린 거고 요거 지금 바로 돌린 거예요. 자, 출생률이 1이니까는 2022년에 10명이 있었던 인구가 내년에는 20명이 되고 24년에는 40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해갖고 이게 이제 엄청 그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일어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렇게 증가하는데 근데 실제 이 시뮬레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는 대한민국 인구가 10명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1년 후에 갑자기 20명이 뜩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2년 후에는 뜩 40명이 되고 3년 후에는 뜩 8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안 맞죠.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는 수시로 태어나잖아요.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거예요. 연속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연속 성장이에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연속 성장이고 이 모델링에서도 우리가 연속 성장을 모델링한 것이지 이렇게 띄엄띄엄 성장하는 걸 모델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다 더 연속 성장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좀 거칠게요. 여기 모델에서 세팅을 하는데 타임 스텝을 1로 하지 말고 0.5로 합시다. 0.5. 0.5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돌린 거니까 2로 저장을 할게요. 2로. 2로 저장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 변하는 걸 봤더니 2022년에 10명이고 2023년 봤더니 22.5가 했죠. 오케이?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 똑같이 그 출생률을 1로 했는데 1년을 6개월로 잘라갖고 어? 반년 동안 한 번 증가시키고 반년 동안 한 번 더 증가시켰더니 2023년에 인구가 아까는 22명이었는데 22.5명이 됐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기를 낳을 때 정초에 온 인구가 애를 쫙 낳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낳다가 연말에 또 쫙 낳고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 낳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좀 머리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한 번만 그러면 간게요. 한 그 0.625 정도로 좀 돼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합니다. 요거 세 번째 시뮬레이션이니까는 3번으로 저장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표를 한번 봤더니 와 2022년에 10명인데 이게 너무 잘게 쪼개갖고 여기 2023년에 여기는 그럼 이제 확 줄여 볼게요. 이번에는 제일 잘게 쪼개 볼까요? 타임 스텝을 제일 잘게 쪼개 볼게요. 0.0078125로 잘게 쪼개 볼게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요거를 4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2023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27.0774명이 됐죠. 그죠? 원래 이게 한 번 돌릴 때는 20명이었던 게 무려 7명 이상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양성 피드백이 돌아가면서 레벨이 증가할 때 연속 증가를 이게 그냥 띄엄띄엄 증가하는 것보다 연속 증가를 했을 때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2예요. 2. 아까 그 2.7 나왔죠? 이 값이 그래서 2.718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상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식도 이해가 돼요. 이 식도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재면 어떻게 돼요? n이 1이 되겠죠? 1년 후에 2배가 되니까 봐요. 1 플러스 n이 1이면 1 플러스 1 해서 2배가 되잖아요. 1년을 3번으로 쪼개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n이 3이 되잖아요. 1년을 12달로 쪼개서 하면 n이 12이 되는데 연속 성장이라는 것은 n을 무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1 플러스 n분의 1분의 n 하면은 이 값이 자연상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의 개념은 자연의 연속 성장을 표현하는 상수예요. 파이가 원주율을 표현하는 상수이듯이 2는 자연의 연속 성장을 표현하는 상수인데 그 개념이 뭐냐면은 100%의 성장률로 아까 1년에 대한민국 인구 10명이 100% 성장해서 20명이 된다고 그랬죠. 100%의 성장률로 1에 성장할 때의 성장량이 연속 성장일 때는 우리가 직관적인 사고처럼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2.7배가 된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으로 박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복잡계의 묘미예요. 우리 직관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 잘 이게 이해가 반응이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그 자연상수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연상수 구하는 법. 이렇게 구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쪼개가면서 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100% 성장이 아니라면 그것은 2의 개념이 아니죠. 2가 아닌 거죠. 그것은 2의 값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량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1회 성장할 때 성장량이 아까 한 번만 돌렸을 때는 2배가 나왔잖아요. 성장량이. 근데 이게 연속 성장을 했더니 성장량이 2.7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우리가 아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요식이죠. 요식. 우리가 요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식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요 100% 성장이라는 것은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100%라는 얘기는 한 타임 스케일상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다시 요 함수로 돌아올게요. 오늘만 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실습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L의 초기값, L0는 L의 초기값. 그죠? 그 다음에 이 C는 무슨 값입니까? 이 C가 바로 아까 출생률이었죠? 출생률. 이 출생률. 출생률이 0.5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0이라면은 0명에 0.5가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명. 10명, 예, 예. 10명. 10명. 예. 자, 그런데 요 C는 요거 출생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봐요. 출생률이 0.1이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10명이라고 해놓고 출생률이 0.1이라는 얘기는 매년 1명씩. 1명씩 태어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은 몇 년이 흘러야 한 명이 태어나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출생률이 0.1이고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10명이라면은 매년 한 명씩 태어나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성장량 100%를 채우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리죠? 네. 여기서 라지 T라는 것은 그 10년을 말해요. 출생률의 역수가 라지 T예요. 요 수학 요거 단순한 개념 같지만 우리 이런 거 머리 잘 안 돌아가요. 수학적 사고가 요런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모델링을 하려면은 모든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학적 머리가 일단 돌아가야 돼요. 그 연구자가. 물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수학적인 머리는 별로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교육계 모델링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C가 0.5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수는 여전히 10명인데 C가 0.5라면은 1년에 5명이 태어나는 거니까는 100% 성장을 달성하려면은 2년이 필요하죠. 네, 그죠? 네. 네, 10분에 오니까. 그러니까는 C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네. 그죠? 그러니까는 출생률과 그 시간의 100% 역수. 성장량을 채울 수 있는 주기죠. 주기. 일종의 주기예요. 요 라지 T는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요식은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렇게. C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어 갖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자, 시간이 흘러가요. L은 대한민국 인구 L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L은 많이 졸리신가 보다. 여기 대한민국 인구 L은 시간의 함수죠. 그죠? 대한민국 인구 L은 시간의 함수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라지 t가 됐을 때, 라지 t가 됐을 때, 라지 t가 됐을 때 L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여기 t 대신에 라지 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라지 t 지워지죠? 네. 그래서 L02가 되죠. 그래서 L02만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10명이면은 현재 10명이면은 그 10명이 20명 2배. 10명이 100% 성장했을 때 100% 성장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는 2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2를 곱한 값. 그러니까 27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링하고 계산하실 때 이게 분명히 20명이어야 되는데 왜 27명이 나오죠? 막 이런 거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기본 개념이 없으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모델링하고 계산할 때는 요 자연상수를 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2배가 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가 이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가 될 때, 3배가 될 때 몇 시간이 걸리느냐. 대한민국 인구가 2배가 될 때, 3배가 될 때 어떻게 걸리느냐. 학생 수가 뭐 2배가 될 때, 3배가 될 때, 아이들 성적이 2배가 될 때, 3배가 될 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가 2배가 될 때, 초기의 값보다 2배가 될 때 요거 계산해 보면은 ln2가 돼서 0.69, 0.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생각했던 그 시간에 0.7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2배가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골치 아픈 거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적 증가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죠?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수함수적 감소도 있잖아요. 그거를 익스포넨셜 디크리스라고 그래요. 양성 피드백에서 역시 나타나요. 양성 피드백이 계속 빙글빙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빙글빙글 꼬꾸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익스포넨셜 디크리스, 익스포넨셜 디케이, 익스포넨셜 컬랩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거꾸로 되는 것은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Y의 부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요 식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요 식이 바로 지수함수적 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지수함수적 증가는 이렇게 나타나고 지수함수적 감소는 이렇게 나타나요. 선생님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성 피드백 루프에서는 지수함수적 증가도 나타나고 지수함수적 감소도 나타나요. 음성 피드백하고 달라요. 음성 피드백은 이 둘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수함수적 감소하고 음성 피드백하고는 또 달라요. 오늘은 제가 양성 피드백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많이 졸리신 것 같아갖고 요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요 윈도우 중에 여기 몰레큘스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몰레큘의 계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캐스케이드 레벨로 들어가시고 싶다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델링 하고 싶은데 요 특정 부분만 따내오고 싶다. 요 부분만 이렇게 좀 내가 따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복사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요런 기능은 이제 말하자면 PLE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롭게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제가 복사한 게 붙여지죠. 붙여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탭을 다시 누르시면은 아까 원래 이 화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정도를 좀 내가 또 복사에다 쓰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역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컨트롤 C 누르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탭을 누르면은 아까 제가 작업하던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지금 또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빌딩 블락, 우리가 마치 레고 놀이 하듯이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인 다음에 이 변수 이름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서 뭐 변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누르셔갖고 변형하시고 또 아니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요 변수랑 연결된다. 잠깐만요. 요거랑 요 변수랑 연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리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전형적인 욕조 모델이라고 그러죠. 베스트 오브 모델. 우리가 그 모델의 아키타입을 계속 익혀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인구 모델은 양성 피드백 루프하고 음성 피드백 루프가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이야기한 것이 이 양성 피드백 루프는 지수 함수적 증가, 익스포넨셜 그로우스 또는 지수 함수적 감소, 익스포넨셜 디크리즈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것만 있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성 피드백 루프예요. 음성 피드백 루프에서 요거 두 개가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 양성 피드백 루프를 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자연상수 2라고 했잖아요. 자연상수 2.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직관적으로 할 때는 이걸 한번 돌렸을 때 출생률을 1로 했을 때는 2배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계가 계속 이 피드백 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안 나오고 2.7배가 나온다 이거죠. 그때 그 2.7이 바로 자연상수 2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지웠죠. 이거를. 이쪽을 다 지웠어요. 이렇게 이제 지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지워 나가고 요 양성 피드백 루프만 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양성 피드백에서는 지수함수적 증가도 나타나지만은 지수함수적 감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지수함수적 증가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수함수적 감소는 요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인 방향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거 이제 둘 다 양성 피드백 루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수함수적 증가, 지수함수적 감소. 그런데
제가 이제 음성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음성 피드백 루프는 달라요. 이 음성 피드백 루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증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선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선을 이 지수,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 루프에서 그 증가하는 함수가 나타날 때의 요 선 계속 접근해 가면서 안정된 그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때 요 선을 점근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점근선적 증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소할 때도 이렇게 감소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쪽이 양성 피드백에서 나타나는 BOTG라고 그래요. 약어로. Behavior Over Time 그래프. 우리 그 학습하는 학교에서도 보면 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결국 알아보자 하는 게 이게 Behavior Over Time 그래프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레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 BOTG가 양성 피드백일 때하고 음성 피드백일 때하고는 그래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것까지 이제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잡히니까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그 참고 자료에는 요거 수학적으로 다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잡계를 제대로 모델링 하려면은 그 빌딩 블락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빌딩 블락하고 그다음에 그 계보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함수를 우리가 다 익혀야 돼요. 근데 함수를 익힌다는 얘기는 함수라는 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게 결국은 수식이거든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의 관계가 미적분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복잡계에서도 거의 100% 나타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어떤 함수는 그 함수를 만든 학자가 논문을 하나 써갖고 개발한 함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그 고급 스킬을 익히시려면은 그런 함수까지 다 익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은 나중에 뭐 이제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진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그 스텝 함수를 제일 간단한 함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게 빠졌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양성 피드백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또 빠졌죠, 이게. 그죠? 이 두 개가 빠진 걸로 더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이 저량과 유량 관계는 미적분 관계예요. 대한민국 인구수 보면은 여기 적분이라고 나오죠. 여기 인테그랄 출생을 인테그랄 한 것이고 적분한 것이고 출생을 보시면은 역시 단위가 명 퍼 이어예요. 그러니까는 요 레벨의 단위는 명이죠, 명. 사람 수 몇 명.
근데 얘의 단위는 역시 명 per year, 명 나누기 시간이에요. 이거는 역시 요런 상태에서도 레벨하고 유량의 관계는 미적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양성 피드백 다룰 때하고는 또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 피드백 루프가 없어진 거죠. 그죠? 피드백 루프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는 양성 피드백 루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복잡계가 아닌 단순계예요. 근데 단순계에서도 역시 레벨과 유량은 미적분 관계다. 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게 막 헷갈리고 막 도저히 막 얽히고 설키면은 진짜 막 혼동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 원리들을 처음에는 이 기초를 쭉 이게 밟아 나가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혹시 이 벤심을 조금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이게 이제 그 입문자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를 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순계예요. 단순계인데 지난번에 그 출생하고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식이 1 플러스 스텝 1 2072 이렇게 돼 있죠. 이 스텝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10명이에요. 10명. 그죠? 이니셜 밸류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출생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 거죠?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그러니까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수가 10명이니까는 처음에는 매년 한 명씩 태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요 단순계니까는 1년이 지나면은 11명이 되고 2년이 지나면은 12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매년 태어나는 인구수가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출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여기다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도 넣고 복잡한 뭐 다른 보조 변수를 넣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텝이라는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텝이라는 게 갑자기 이 스텝이라는 게 우리 계단 올라갈 때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 계단을 두 칸 밟아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출생이 1년에 몇 명 태어나느냐 이건데 처음에는 한 명 태어나다가 이 스텝이라는 함수는 제가 스텝이라는 함수를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요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펑션 있죠. 함수. 펑션 중에서 요 펑션 옆에 풀다운 메뉴를 내리면 이렇게 커먼, 올, 심플, 다이내믹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함수의 함수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쉽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커먼은 뭐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함수들. 여기 누르시면은 스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스텝이라는 함수가 있죠. 요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이트, 높이라고 돼 있죠. 높이. 그리고 요거는 s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함수를 입력할 때 요 벤심은 이 함수 값이 입력되는 시간이 뒤에 나오고 이 함수 값이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텝이라는 함수를 여기다 입력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 펑션에서 스텝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한 칸 뛴 높이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2022년부터 2122년까지 했잖아요. 이 뜻은 매년 한 명씩 쭉 태어나다가 2072년이 되면은 한 명씩 더 태어나는 걸로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요게 스텝 함수의 개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요런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돌려서 요걸 클릭해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출생이 명포 이어죠. 이게 이제 요 시스템이 시작해서 2022년에 시작해서 2122년에 끝나는데 2072년까지는 매년 한 명씩 태어나다가 그때부터는 매년 두 명씩 태어나게 하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모델 개발자가. 그게 이제 요 스텝 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대한민국 인구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증가하는가 좀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기울기가 자, 요 대한민국 인구를 미분한 게 출생이고 출생을 적분한 게 대한민국 인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출생은 대한민국 인구라는 함수의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1이었다가 2072년부터 두 배로 뜨잖아요. 2072년, 2022년부터 72년까지는 50년 후라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50년 후, 그러니까는 100년 중에 앞부분 50년은 매년 한 명씩 증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50년은 매년 두 명씩 증가하게 하라.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가파라졌죠. 두 배로.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올려드린 그 자료에도 그래피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자료가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지금 이건 레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요거는 레이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요 두 개의 미적분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델링을 하시려면. 이거 1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직선이니까는. 그런데 절반은 기울기가 1이에요.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요. 보세요. 50년 동안 50이 증가한 거예요. 그죠? 50분의 50 하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50년간은 기울기가 2예요. 보세요. 요 50이죠. 50년 사이에 60에서 106까지 100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분 그래피컬 인테그레이션 감각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그 레벨과 유량의 관계를 잘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램프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익히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단순계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인구가 이거는 저거를 그 램프 함수를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램프 함수를 걸어놨죠. 램프라고 보입니다. 램프 함수가 보여요. 요 램프가 무슨 뜻이죠? 램프가 요새는 서울에서도 그 고가도로가 거의 다 없어졌죠. 저 북부 쪽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 살던 기름동 그쪽에 가면은 고가도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시내 쪽은 다 없어졌죠. 그 고가도로 위에 있는 고가도로하고 밑에 있는 땅에 붙어 있는 도로를 연결시킬 때 쭉 기울기가 있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을 램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램프는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램프. 서서히 올라가게 하라. 변수를 서서히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고가도로 쓱 차가 올라가는 거 너무 재밌어갖고 일부러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올라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 램프 1, 2032, 2041 이렇게 하는데 이 램프라는 것도 한번 여기다 이제 시범 삼아 한번 램프 함수를 집어넣으실 때는 여기서 역시 램프를 찾아보세요. 램프. 이렇게 나오죠. 시간은 늘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 램프 값에 느려는 값은 요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슬로프,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는 기울기를 좀 줘라. 그러니까 요 출생을 처음에는 매년 한 명씩 증가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명씩 증가하다가 뭐 경제가 좋아졌든지 뭐가 하여튼 정책이 바뀌었든지 하면은 오늘은 뭐 1.1명씩 증가하고 내년에는 1.2명씩 증가하고 이렇게 기울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기울기를 집어넣는 함수가 램프 함수예요. 그래서 다시 출생 램프 함수 집어넣으시려면은 여기서 펑크션 커먼 누르시고 램프 누르시면은 기울기를 얼마로 줄까? 1로 주겠다. 1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2032년하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집어넣어야 할 그 수치 또는 변수를 이렇게 중괄호라고 하죠. 수학에서 중괄호. 처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나와요. 요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슬로프는 1로 하라. 언제부터? 2032년부터 2042년까지. 10년간이죠. 2032에서 2042년까지 10년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돌려서 또 출생이 변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되죠. 2032년까지는 매년 한 명씩 출생하다가 2032년부터 2042년까지는 1의 기울기로 요 사이가 10년이죠. 이게 굉장히 가팔라 보이는데 그래프 비율을 조절하시면 기울기가 1로 나타나요. 2032년하고 2042년 사이죠. 10년간 세월이 10년 흐를 때 한 명에서 11명으로 10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10분의 10에서 1이 되는 거죠. 요때는 1만큼 기울기가 쭉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를 나타내라. 그랬다가 세상이 좋아져 갖고 이때 이후로는 계속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아요. 1년에 몇 명씩 낳아요, 여기서? 11명씩 낳아요. 11명씩 낳는 게 계속 지속돼요. 하여튼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래피컬 인테그레이션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레이트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레벨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죠.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레벨이고 여기가 레이트죠. 그죠? 얘를 적분한 게 얘고 얘를 미분한 게 얘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는데 보세요. 여기가 32년이에요. 2032년까지는 요게 이제 기울기가 1이에요. 요게 그래프 균형을 맞추면은 이게 1이거든요. 요렇게 맞추면은 기울기가 10년간 대한민국 인구수가 10명이 증가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기울기가 1로 증가해요. 그 기울기가 1이었잖아요. 1. 그리고 2032년부터 2042년 사이에는 얘가 좀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죠. 좀 이렇게 쭉 증가해요. 지수 함수 비슷하게 증가하죠.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 또는 거듭 제곱 함수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그건 왜 그래요? 기울기 자체가 쭉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울기 자체가 매년 변해요. 요 10년 사이는 해가 지나갈수록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자기 쫙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는 기울기가 11이에요. 11이니까는 얘는 기울기가 1일 때의 그래프니까 이게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한데 2042년 이후에는 기울기가 11이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죠. 물론 이제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게 램프 함수. 램프 함수가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작동하는 거죠. 여기서. 마치 고가도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램프. 평지에서 차를 몰다가 고가도로로 쭉 올라갈 때 그 램프를 지나가는 것처럼 기울기가 쫙 올라가는 거죠. 램프 함수.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이게 감각적으로 익혀져야 돼요. 레벨이 증가하는 그 BOTG라고 그랬죠. Behavior Over Time 그래프가 이 Behavior Over Time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누가 그러셨죠?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요거 모델링 할 때는 너 그럼 어떤 변수를 주로 다루고 싶을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들의 뭘 다룰까요? 그냥 쉽게 아이들의 이해도를 모델링 할래요. 그러면은 너 1년 동안 당신의 수업에서 아이들의 이해도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그 비헤이비어 오버타임 그래프를 그냥 경험한 거를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익스포넨셜 인크리징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익스포넨셜 디크리징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증가했지만은 점근선적 인크리징을 그리실 수도 있고 점근선적 디크리징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감을 잡고 그러면은 결국 이 모델링 할 때는 그 함수 그래? 그러면 그때는 요 함수를 넣어야겠다. 또는 요렇게 모델링, 요렇게 피드백 루프를 넣어야겠다. 이게 감으로 와야지 이게 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벨의 비헤이비어 오버타임 그래프고 물론 이제 이 레이트도 중요해요. 레이트는 왜 중요하죠? 이 레벨은 복잡계의 복잡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할 때 가장 중심적이고 요거는 정책 개입 지점이에요. 이 레이트는. 수도꼭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욕조에 물을 서서히 들어가게 할 거냐, 빨리 흘러가게 할 거냐, 잠궈버릴 거냐, 아니면 확 틀을 거냐. 그게 정책 개입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 단순하게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복잡계가 막 얽혀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복잡계도 아니고 단순계죠. 그런데 이 복잡계가 됐어요. 피드백 루프가 그려지고 그냥 퍼스트 오더 시스템도 아니고 레벨이 한 개뿐인 퍼스트 오더 시스템도 아니고 레벨이 막 2개, 3개, 4개, 5개 되는 피프스 오더 시스템이다.
그러면 거기도 레벨에서도 각 그 레이트, 유량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정책 개입 지점이에요. 물론 이 레이트를 변화시키는 보조 변수들도 계속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계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그 보조 변수들도 정책 개입 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수업으로 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수업을 모델링 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까? 어느 지점을 좀 보강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정책 개입 지점이에요. 그래서 스텝 함수하고 램프 함수. 이건 그래서 제가 또 미적분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미적분이 왜 중요해요? 레벨과 R, 레벨과 레이트의 관계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적분하는 방식에는 오일러 방식과 룽게쿠타 방식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모델에서 세팅하실 때 모델에서 세팅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니트 포 타임, 이니셜 타임, 파이널 타임, 타임 스텝 이렇게 했죠. 이 타임 스텝을 할 때 우리가 요 1년에 한 번씩 이걸 측정해서 돌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걸 돌릴 거냐 이걸 이제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누르시면은 인테그레이션 테크닉이 나와요. 그럼 여기 오일러 방식하고 룽게쿠타 포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일러 적분하는 방식에는 오일러 방식이 있고 룽게쿠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더 정밀한 게 이 룽게쿠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시스템 모델링 할 때는 그냥 오일러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룽게쿠타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적분제가 개념 말씀드릴 때 적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함수 아래쪽에 면적을 구하는 건데 처음에 그 면적을 구할 때 그 아랫부분을 작은 사각기둥으로 잘게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잘게 쪼갠 사각기둥의 넓이를 그 이제 델타 x라고 했을 때 그 델타 x 값이 무한대로 가게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0에 수렴하게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수렴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적분 값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오일러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근데 이제 룽게쿠타 방식은 그 적분을 계산하다가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사각형하고 원래 이제 곡선으로 된 함수 사이에 그 미세한 차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룽게쿠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요 그냥 오일러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복잡한 모델링에서는 이 룽게쿠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 하실 때는 왜냐하면 그 오류까지 막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오일러 방식하고 룽게쿠타 방식이 바로 이제 그것이고. 여기 이게 L은 레벨이죠, 레벨. 우선 L1부터 볼게요.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무슨 비헤이비어 오버타임 그래프라고 그랬죠? 양성 피드백에서 나타나는 익스포넨셜 그로스라고 그랬죠? 지수함수적 증가. 이게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R1은 L1일 때의 그 유량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게, 그러니까 L1을 미분한 게 R1이라는 얘기는 이 R1이 L1 함수의 이 접선이라니, 접선.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접선. R1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L1의 행태는 이렇게 변하는데 R1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서는 R1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다가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죠. 그죠? 기울기가 급해져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L2는 어떻습니까? 익스포넨셜 디크리즈죠.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는 것은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요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갈 때 델타 Y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오른쪽에 내려간 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그 절대값이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급해지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양성 피드백 루프고 이거 음성 피드백 루프에서 L3 점근선적 접근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R3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하다가 갈수록 완만해지죠. 얘는 점근선적인 감소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그 절대값이 처음에는 급하다가 갈수록 완만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L1을 미분했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의미다.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 밑에 막대 사각형을 쭉 나눠놨는데 그걸 n개로 처음엔 쪼갰다가 그 면적이 제대로 나오려면 델타 x를 리미트 0으로 가게 해야 되죠. 이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의 미분이라는 개념은 델타 x가 쭉 0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울기가. 그럼 이 함수의 기울기는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다가 갈수록 0이 됐다가 플러스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비헤이비어 오버타임 그래프, 이게 동태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벨이 만약에 점진적으로 쭉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레벨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타났으면은 플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쭉 증가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벨이 감소한다는 것은 레벨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R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레벨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유량이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울기가 쭉 증가하잖아요.
익스포넨셜 디크리즈 한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요 0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단순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요게 양성 피드백에서 나타난 것이고 요게 음성 피드백. 자, 점근선적 접근이 이렇게 쭉 됐다는 얘기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니까는 기울기는 늘 양수지만은 그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감소하지만 그 감소하는 정도의 절대값이 마이너스지만은 점점 그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죠. 자, 요번엔 약간 좀 복잡한 거 해볼게요. 레벨이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 S자형 성장 이것도 거의 복잡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 BOTG거든요. BOTG인데 이 S자형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S자형 성장을 그리는 그 시스템은 음성 피드백 루프하고 양성 피드백 루프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단순계라고 그랬죠. 요건 양성 피드백 루프만 있는 경우고 음성 피드백 루프만 있는 경우예요. 요 경우는 양성 피드백 루프도 있고 음성 피드백도 같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거.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루프 도미넌스라고 그래요. 어떤 루프가 더 우세한가? 양성 피드백 루프가 우세할 때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게 양성 피드백 루프에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뭐 제약이 있어갖고 그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무한히 증가하진 않잖아요. 애들 성적도 그렇고 토끼 개체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매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요새 팬데믹도 그렇고 무한히 증가하지 않고 한계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루프 도미넌스가 음성 피드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요렇게 나타났다가, 그죠? 요렇게 감소하는 것은 어쨌거나 감소하는 것은 R이 마이너스로 와야 돼요. 요것도 역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고 증가할 때는 R이 플러스고 요것도 어떻게 돼요? R이 플러스니까 증가하죠. R이 플러스니까 역시 증가해요. R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데 점점 빨리빨리 감소하다가 점점 천천히 감소하죠. 조금만 더 연습할게요. 컨스탄트가 제로일 때 요게 R이에요. 요게 L이고 컨스탄트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제로니까는 L 값이 일정하죠. 기울기가 제로잖아요.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데 증가를 안 하잖아요. 기울기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건 이제 내 계좌에 있는 돈이에요.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늘 일정해요. 그거는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저축이 제로죠, 제로.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미적분 수학의 개념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의 현상 또는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교육 현상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자, 이게 내 돈에 있는 계좌예요. 내 돈의 계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늘 내가 일정하게 저축을 하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죠? 매년 뭐 100만 원씩 매년 100만 원씩 일정하게 저축을 쭉 하니까 내 계좌가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죠? 컨스탄트가 난 제로일 때. 저축을 내가 계속 승급도 하고 이러면서 매년 저축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해요. 그럼 내 계좌가 익스포넨셜 증가하죠.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거 그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현재는 저축을 빵빵하게 하는데 갈수록 내 수입이 줄어갖고 저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내 계좌가 증가하긴 증가하죠. 어쨌거나
줄어들지만 내가 저축은 계속하니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램프 함수를 예를 든 거예요. 여기 이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처음에 세이빙이 제로일 때는 그냥 일정해요. 제로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램프 함수를 주어져 갖고 쭉 증가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다가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는 그냥 또 일직선으로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다시 0으로 가면 일정해지죠. 이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가는 게 제로면은 일정하죠. 내 계좌. 내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게 그냥 제로예요. 그럼 일정하죠. 근데 내가 계속 계좌에서 일정하게 인출하고 있어요. 그럼 내 계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어들죠. 빠져나가는 게 점점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하죠. 빠져나가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들면은 감소하지만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